네, 뉴욕 증시는 낮아진 눈높이에 기업들이 그보다 기대를 웃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수 사상 최고가로 잘 이끌고 있고 우리 시장도 기업들의 실적 나쁘지 않은데 아직까진 지지부진합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방향성 조금 더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진짜 전략, 오늘은 주식창 김우식 고수와 함께 또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1월 증시 일단 분위기 시작은 나쁘지 않아요. 우리 그렇죠. 시장도 다시 3천선과 1,000선을 회복하기는 했는데 뭐 미국 증시와 비교를 하면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고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긴 하죠. 11월은 또 어떤 변수를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예, 뭐 미증시 보면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플, 구글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깔끔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의 상승도 뭐 나름 괜찮았는데 2% 부족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함께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선 주변 우리 증시 주변의 악재들 제가 많이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이제 완화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남아 있는 것들을 보니까 뭐 홍다 문제는 이제 완전히 뭐 가라앉은 분위기고 미 연준 긴축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관련해서 적응 과정이다 말씀드렸죠. 잘 적응을 하고 있다. 그 전체 글로벌 증시가 뭐 그런 말씀드렸고 미중 무역 갈등은 뭐 외교회담도 있고 하지만은 뭐 또 연말에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 또 우리나라만의 그 고유한 또 악재인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물량 소화 과정은 지금 남아 있다. 요건 조금 아직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죠. 장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장이 좀 흐트러지면은 이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FOMC 회의가 이제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나옵니다. 근데 분위기는 이미 뭐 끝난 분위기더라고요. 미증시는 뭐 신경도 안 쓰고 대충 테이퍼링 스케줄은 나올 것이다. 다만 금리 인상은 뭐 내년쯤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는가. 네. 요게 뭐 컨센인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적 잘 나오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분위기로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놓고 봤을 때 11월 이슈를 잠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 재밌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우선 그 11월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거의 이제 단계별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위드 코로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 카카오페이가 상장된다는 거 하나 특징적인 점이 네.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저 잘못 나왔네요. 저 금요일이 아니고 저 목요일이거든요. 네. FOMC 회의 결과가 목요일 나오고 애플 TV 론칭이 목요일 나오고요. 그리고 리니지 W 출시가 목요일 나오고요. 또 하이브 실적 발표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주들이니까. 하이브 실적 발표가 있는데 특히 유튜브에서 10시에 관련 어떤 사업 브리핑이 있습니다. 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또 일정과 다르게 그 이제 7일 보면은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요거 좀 아마 미국 증시 챙기시는 분들 좀 피곤하실 겁니다. 이제 6시에 끝나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있고 중국 전체 회의가 있고 다음 주에 그리고 DOU 상장이 있게 되겠고요. 10일. 그리고 11일 보시면은 MSCI 반기 리뷰가 또 있습니다. 또 소비 시즌 아닙니까? 중국 광군제가 있고 또 콘텐츠 관련해서 다음 주 금요일 디즈니가 론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15일 보시면은 한국 싱가포르 트래블 버블, 그 다음에 17일 G스타 게임쇼가 있게 되겠고요. 목요일은 수능일입니다. 뭐 많죠. 그리고 넷플릭스 지옥이 또 공개가 됩니다. 그 주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25일 우리 금통위가 열립니다.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죠. 또 26일 역시 소비 시즌 관련 이벤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큰 이제 시장의 흐름을 그 잡아주는 게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겠고, 근데 지금 분위기면 뭐 거의 무사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요게 이제 11월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긴축 관련 이슈가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거, 세 번째가 소비 시즌, 네. 네 번째가 콘텐츠 관련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아까 안 나왔지만 이 5개가 지금 어우러져 있거든요. 네. 굉장히 장이 그 어떤 좀 복잡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긴축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무사 통과 쪽에 가깝다. 일단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제 뭐 간밤에도 그렇고 뭐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뭐 풀렸다 해서 뭐 여러 가지 가게도 그렇고 예약도 힘들고 뭐 여행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등등해서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배달 앱 쪽이 난리가 났어요. 네. 며칠 줄 거라고 지금. 아. 네, 배달 앱 쪽이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좀 식상하긴 하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벌써 뭐 언제부터 우리가 위드 코로나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약간 식상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큰 변화가 있고 연말 소비 시즌이 있는데 과연 이게 관련 주들의 불을 좀 지펴줄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공급망 때문에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일 것인가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K 콘텐츠 관련해서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약간 부정적이라 그러면 역시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따른 요 부분 요게 좀 불안하다 11월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미리. 이제 오른 게 없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많이 올라야 해당이 되는데 근데 많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주주에 해당이 된다는 게 뭐냐면 오르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대주주의 지위는 올해 그 12월 28일 기준으로 10억이 넘는 금액으로 통과를 하면 내년부터 대주주 지위를 얻는 거예요. 내년부터 세금 내기 때문에 많이 오르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다. 내년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말씀 좀 드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매도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돼 있다. 그리고 미리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급락이 나오면 매수 관련 세력도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호락호락하게 크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자, 요런 이슈 외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어제 시장에 약간 영향을 줬었나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어제 갑자기 급등이 나왔죠. 3% 급등이 나오고 물론 장중 3% 막판에 조금 밀렸지만은 외국인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게 왜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항상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반도체 여러 가지 뭐 또 스마트폰 관련 주이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 대표주지 않습니까? 네. 그걸 놓고 보면 그 홍남기 부총리께서 1월 1일 날 영국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때 나온 게 MSCI 지수 우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한 번 더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나왔는데 여기 우리 그 MSCI 지수 구성 국가들을 잠깐 보시면은 뭐 글자가 작을지 모르겠지만 선진국 지수가 있고 또 신흥시장이 또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프론티어도 있고 하겠죠. 우리가 신흥시장 쪽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뭐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등등입니다. 근데 선진국 시장을 잠깐 보시면은 뭐 당연히 뭐 미국, 캐나다도 포함되겠지만은 덴마크, 핀란드, 뭐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뭐 등등의 국가들이 있는데 약간 비교해서 캐파로 우리 경제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의 자금이 추종하는 대표적인 그 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유럽 쪽은 보통 FTSE 지수를 따라다니죠. MSCI 같은 경우는 북미 자금이 따라다니는데 캐파가 훨씬 커요. 제가 어느 국가를 잘 모르는 국가를 투자를 하려 그러면은 뭐 그 나라의 캐파가 얼마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수를 따라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 기준점이 우리가 지금 신흥시장에 있다는 건 늘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선진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롱텀 자금이 많잖아요, 질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선진 지수로 올라가게 되면 이머징 자금은 빠지겠지만은 선진국 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심하면 중국 비중이 늘어나면 우리가 밀려가지고 또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많았었는데 그런 걸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MSCI 선진 지수에 포함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네. 안 시켜주잖아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왜 우리 여기 있냐? 우리 FTSE 지수 같은 경우는 선진국 지수로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그러니까 뭐 많이 부족하대요. 관련 환시장도 좀 뭐 아직 부족하고 또 공매도 니들 지금 아직 금지하고 있는 거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외국인 또 그 등록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지수를 만드는 게 사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 지수를 자기들 마음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네. 예,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은 이게 추진을 한다 그러면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자금은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올 것이고 그 자금은 어떤 종목부터 사겠습니까? 삼성전자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게 추진을 해서 잘 된다 그러면은 뭐 대표주들의 수급엔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보자. 아직은 뭐 해결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투심에는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는 증시에서 뭐 맨날 악재만 반영되다가 그런 게 나오니까 기대심 아닙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희망을 먹고 살잖아요. 네. 괜찮았습니다. 어제는 상당히.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일봉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 코스피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잠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좀 불안불안한 위치 지금 2번 위치에 있는 겁니다. 3천 겨우 이제 만회한 위치인데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1번 시나리오만 가지 마라. 2,900만 깨지 말아요. 시나리오 1번이 있겠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3,000포인트 전후에서 횡보하는 거 왔다 갔다. 세 번째는 최소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거.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만은 기술적 반등을 나올 자리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러면 1번, 2번, 3번 시나리오가 있게 되겠는데 3번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나오면 막 극단적인 또 그런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건 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2번 시나리오 지금 3,000포인트 전후에서 지루하게 기면 이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2번 케이스는 슈퍼스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수가 옆으로 기게 되면 지루하기 때문에 어딘가 강한 섹터나 종목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는 터지는 거죠. 그게 요즘에 메타버스 NFT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게 영원히 뭐 NFT든 메타버스든 이런 쪽에 간다는 법은 없잖아요. 순환이 돈다는 그렇죠. 거죠. 어딘가는 또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만약에 3번 쪽으로 지수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낙폭 과대주들. 반도체주가 왜 오르겠습니까? 뭐 달라진 건 저는 없다고 보는데 많은 낙폭 과대주들이 순환매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한 2번, 3번 시나리오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느 쪽으로 가든 시장을 거스르지 말고 지금은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11월의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쭉 우리 시장의 좀 일정을 보면 결국에는 엔터 컨텐츠 소비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또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있어요. 좀 식상하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일정은 또 그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네네. 종목들도 하나하나 리뷰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관심주를 좀 보여드리는 게 뭐 시장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또 현금 비중을 보여드리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시장에 대한 제 느낌입니다. 5에서 한 20% 정도의 현금을 늘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현금을 줄였어요. 주식 비중을 늘린 겁니다. 지난주부터 조금 늘렸는데 이건 뭐 선수들 영역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수익이 지금도 잘 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법 많지는 않지만 제법 돼요. 그런 분들은 현금 비중 많이 필요 없습니다. 수익 잘 나니까. 다만 이제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 지금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현금 비중은 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놓고 보면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종목에 찍어가지고 그 종목에서 승부를 보겠다. 그런 건 하면 안 되시고 이 포트폴리오가 지금 분명히 변하고 있을 겁니다. 네. 1, 2주 전부터 제가 낙폭 과대주 쪽에 종목을 편입하고 있잖아요. 네. 안 좋은 종목들 걷어내고 있고 많이 오른 종목도 걷어내고 있고 호텔신라 없어졌나요? 없어졌죠. 절대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아무리 좋든 나쁘든 어떤 종목들 보시면은 절대로 이탈가 그러니까 최소 전저점입니다. 그런 기준가를 깨면 그건 짤 없다는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날 기준점이 이탈되면 날리는 거고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만약에 어떤 기준가를 이탈하면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계속 주고 있는 최근에 제가 가장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은 낙폭 과대주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네. 많이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 일부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해서 이슈가 있었던 거 종목이 지금 한 또 5개 정도가 되겠는데 SM하이브, 현대건설 오랜만에 말씀드립니다. 계속 담겨 있었는데 지루했죠.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SM이나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요즘 뭐 좀 최고가를 달리고 있으니까 사상 최고가도 이슈가 많은데 SM의 자회사 디어유가 이제 공모가 절차가 끝났잖아요. 네. 경쟁률이 경쟁률이 뭐 기관 쪽은 코스닥 시장 역대 3번째 경쟁률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 보니까 1598대 1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 돈 안 모으는데 무려 17조가 모였어요. 지금 뭐 다음 주에 올라오는데 뭐 따상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메타버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SM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은 분명히 받을 것이다.
목표가가 지금 이제 10만 원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점점 7만 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이브도 11월 4일 실적 발표입니다. 내일이죠. 그렇죠.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이 아마 10시에 오전 10시에 나올 거예요. 거기서 브리핑이 되는데 아마 거기서 많은 부분들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 지난번 두나무 소문 있었잖아요. 두나무 관련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수했던 이타카 홀딩스 또 위버스, V라인 이런 결합 이런 큰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엔터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네. 그리고 현대건설은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뭐 지루하지만은 주가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번 달에 11월이니까 이번 달에 아마 그 현대건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내년 1, 4분기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11월 중반 정도에 상장 계획이 승인 날 것이다.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네.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38.6% 현대건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이제 카카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카카오페이가 또 상장하니까 상징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동안 좀 부진했던 그룹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네. 좀 두고 보셔야 되겠지만은 카카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다시 부진을 딛고 외국인 기관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카카오 쪽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 네. 동반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카카오가 아마 내일 실적을 발표할 거예요. 네. 실적보다도 아마 그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 큰 악재는 이제 모면했거든요. 네. 뭐냐면 규제 관련된 얘기 지금 나옵니까? 실컷 두 대를 맞았지 않습니까? 좀 조용해졌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뭐 원복은 아니지만은 사업 자체가 그대로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항상 그랬으니까. 해서 큰 악재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11월 또 4일 중요한 NC소프트에 또 일정이 있는데 신작 발표가 있어요. 리니지 W라는 작품이 있는데 요건 또 게임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마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NC가 지난번 대작 하나를 말아 드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말아 드셨죠. 그래서 지금 욕도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리니 W의 글로벌 지금 론칭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BM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요금 같은 경우가 완전히 지금 BM을 뜯어고쳐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국내의 어떤 P2 윈 시스템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굉장히 큰 흐름이 되겠고 NC가 글로벌 공략을 거의 안 했는데 처음 글로벌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제 리니 W가 성공한다 그러면은 거기다 갖다 붙일 게 너무 많죠. 메타버스, 가상화폐, PTE, NFT, 인공지능 다 갖다 붙일 겁니다. 이게 아마 게임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게임의 어떤 큰 트렌드를 한 번 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을 많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NC가 뭐 성공한다 안 한다 저는 장담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성공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모드를 보시고 칼 같은 대응을 하시면은 아마 좋은 성과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내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11월 4일에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아마 좀 집중해 보시면 엔터 관련주, 뭐 게임 관련주 등등 많은 또 흐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네.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를 칼같이 빼셨다가 이제 좀 바닥을 잡고 고개를 들 때 네. 다시 이제 좀 그 자리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그렇죠. 맥점을 잡아주셨어요. NC소프트는 일단 그 리니지 W의 글로벌 출시도 있고 지금 말씀해주신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해서도 이제 이쪽에서도 또 움직일 수 있는 게임주로서의 대장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또 긍정적인 방향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내일 거의 이제 뭐 종목들에 대해서는 중요 이벤트가 많은 날이니까 또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진짜 전략으로 종목들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주식창 김우식 고수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